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조국 전쟁 80주년을 맞아 72시간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크렘린은 러시아 연방군 최고사령관 푸틴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측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승전 80주년 행사의 즈음에 5월 8일 0시부터 5월 11일 0시까지 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은 성명에서 모스크바는 전제 조건 없이 평화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휴전 협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푸틴의 72시간 휴전 선포를 조작 시도로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30일 휴전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의 제안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평화가 도래하면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 대치가 계속돼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는 북한의 김정은도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평양의 특별한 보안 스탠스로 인해 사전에 방문을 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쿠르스크가 해방되고 북한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시점이 전승절 며칠 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의 북한군 활약상이 전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김정은이 모스크바 방문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게 러시아 매체들의 논점입니다. 전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운을 세운 북한군이 CSTO 전체보다 나은 동맹이라는 여론과 함께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열병식에서 북한군이 벨라루시군보다 먼저 등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북한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를 도운 만큼 모스크바도 평양에 확실히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자체 방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로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약이 유효하다면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북한군이 참여한 것은 이 합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는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엄청난 수의 보도가 있었지만 그러한 보도가 현실과 부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폐쇄적이고 개별적인 모드에서만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쓸데없이 동네방네 입 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페스코프는 러미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무엇보다도 장벽을 허물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쿠르스크 작전에 참가한 북한군의 전투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헬멧에 세인트 조지 리본을 식별 표시로 부착한 북한군이 최신형 AK-12 소총을 들고 각계 전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RPG를 들고 달려가 엄폐물에서 자세를 잡고 발사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교관의 지도를 받으며 약진을 하기도 하고 수류탄 투척 훈련도 합니다. 또 12게이지 산탄총으로 드론을 쏘는 연습도 합니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산탄총으로 드론도 꽤 격추시켰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 특수부대원들과 러시아 군인들이 쿠르스크 지역의 수잔스키 지구를 해방하기 위해 같이 전투를 벌이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두 나라 군인들이 나란히 보조를 맞춰 마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을 탈환한 러시아군이 삼세끼를,
북한군은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의 부대기를 개항합니다. 두 병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또 격파한 미제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관찰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화환 앞에서 격려도 합니다. 러시아 매체 아르구멘트 이 박드는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군과 별도로 생활했으며 의사소통은 지정된 특별 통역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1,500명 정도가 2024년 10월 러시아 도착해 울란 우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11월부터는 쿠르스크 지역에 집단으로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불과 5시간 만에 블랙호버 마을을 공격해 훌륭한 성과를 거뒀으며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한 중장비, 무기, 탄약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지에 머무르는 동안 모든 러시아 요리를 맛보고 음악을 들었는데 특히 러시아 랩을 좋아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미제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도입해 전력화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해병 제155 여단 병사는 브래들리를 운용해보니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25mm 기관포는 화력이 약하고 전기 계통 문제가 발생하면 포탑 구동부터 조준경 등 모든 모듈이 작동을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다루기가 무척이나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또 셰시가 무거워 우크라이나의 무른 토양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크라이나군과 서방에 심리적 압박을 가져다 줬다고 모헨노의 흐로니키 채널은 분석했습니다. 초기 단계에 투입된 전투병력이 2,000명 정도지만 언제든지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은 필요한 경우 전투지역에 최대 20에서 25만 명의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예비 병력이 동난 상태에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 이상의 핵심 지역에서 전선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존재로 인해 유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쿠르스크 전투 참여가 확인되기 전인 4월 24일 독일 주간지 데어슈피겔은 러시아가 북한에 거대한 포병 부대를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긴 170mm 포신의 M1988 곡산 자주포를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판처 하우비체나 프랑스의 카이사르보다 위력이 강하며 사거리가 40에서 60km에 달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헤르손이나 자포로제 같은 도시를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평양이 남한과의 대치선에 배치했던 곡산 자주포를 빼서 러시아를 지원해 준 데 대해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뾰도르 루키아노프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20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영국 군사 블록보다 훨씬 더 생산적임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층적 구조를 가진 다자간 동맹 시스템은 과거의 유물이 돼가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모순 없이 자체 이익을 실현하는 상황적 연합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루키아노프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러시아와의 이념적 연대 외에도 현대전과 군사협력에서 독특한 경험을 얻는 것을 포함한 특정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